안녕, 건이와 보리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내 몸이 참 맑아지는 밥상, 독소를 빼주는 3주 정화요법. 우리 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독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몸 안에 독소를 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자, 이런 취지로 이 책을 출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주간 1, 2주, 어제까지는 짧은 좋은 내용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어떻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3주 프로그램인데 정화주 응배기간이 1, 2주래요. 아침 식사, 신선한 채소 주스 또는 막 짜낸 포도 주스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주스를 마시고 나서 20분 동안 휴식하면서 어떤 식품이 현재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를 생각해 본다. 그런 후 제철 과일, 요구르트, 바닐라 요구르트, 따뜻한 우유를 부은 시리얼 한 사발, 계란을 먹는다. 이게 아침 식사래요. 가볍게 아침 식사를 먹고, 점심 식사는 점심으로 단백질,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두부, 생선, 칠면조, 닭고기, 콩 등이 들어간 또 잡곡밥, 쌀, 퀴노아, 기장. 책이 이제 퀴노아가 잡곡의 종류인가 봐요. 퀴노아가 뭔지. 이 책은 할레 소피아 샤츠 박사. 이 박사에 대해서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서양인인 것 같습니다. 싱싱한 채소 요리, 수프를 먹는다. 저녁 식사, 만찬은 점심과 비슷하게 단백질이나 잡곡밥을 곁들여 싱싱한 채소 요리, 영양가 있는 수프와 볶은 채소를 많이 먹는다. 이랬어요. 그건 저녁까지는 많이 먹으래요. 간식은 뭐 말 그대로 식간에 먹는 거죠. 요리한 채소 또는 생채소,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아몬드 버터를 바른 떡, 요구르트, 생과일 또는 말린 과일을 먹는다. 이랬어요. 수분 섭취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허브차나 생수를 따뜻하게 데워 하루에 8에서 10잔, 10잔 정도를. 차도 따뜻한 거죠. 그 다음에 생수도 생수로 마시지 말고 따뜻하게 데워 먹어라. 따뜻한 물이 우리 몸을 이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덥다고 찬물 먹고 그러죠. 저도 아침에 따뜻한 물 먹었었는데 요즘에 또 실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게을러져가지고. 주의사항. 먹고 있는 음식물과 음료수를 면밀히 살핀다. 음식을 먹으면서 먹는 이유, 먹는 대상, 먹는 양에 주의를 기울인다. 번거롭지 않다면 정화기간 중 관찰사항과 생각을 기록한다. 실제로 정화를 시작하기 몇 주일 전부터 음식물의 종류를 서서히 바꾸어 여유롭게 정화를 시작한다. 적어도 정화를 시작하기 1, 2주 전에는 가공된 식품, 청량음료, 정제된 밀가루 제품, 낙농 제품, 육류, 백설탕, 술, 카페인을 먹지 않거나 섭취량을 줄인다. 곧바로 정화를 시작하면 몸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갑자기 방출되는 독소로 인해 정화 반응이 격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만약 이러한 준비기간 없이 이미 정화를 시작했다면 음식물 배합 모델을 참고해서 소화하기 쉬운 음식부터 섭취한다. 이랬어요. 독소를 만들어내는 음식물 대신 좀 더 단순하고 순수한 음식물을 섭취하면 처음엔 체내에 쌓여있던 독소들이 혈류 속으로 방출돼 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된다. 이때 신체와 감정은 격렬한 반응을 나타낸다. 준비기간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이지만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화를 시작하기 몇 주 전부터 준비기간을 갖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부엌, 냉장고, 찬장, 식품 저장실을 깨끗이 정리한다. 냉장고 절반에
냉장고 선반의 안쪽에는 오래된 음식물들이 가득 담긴 용기들이 쌓여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용기를 내서 곰팡이가 쓸어버린 소스들, 썩은 음식물들을 모두 내던져 버려라. 그죠? 유통기한 지난 것들, 유효기간 지난 것들, 정말 소스 용기 저도 많이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내용물이 반이나 남은 채 오랫동안 냉동실에 있었던 아이스크림 통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냉동 베이글, 치즈를 친 마카로니, 비스킷, 과자, 콘칩 등 정화기간 중에는 당신을 유혹할지도 모를 식품들도 과감히 버려라. 만약 친구와 같이 살고 있다면 냉장고에 구역을 나누어 정화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음식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적절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물론 정화 계획을 말할 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라고 할 수는 없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차분하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친구들 혹은 동료들과의 식사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그죠? 약속 잡기가 불편해. 다이어트만 계획해도. 이미 생각해 놓았던 정화기간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신에게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화 1단계는 2일에서 7일째 되는 동안 채소와 과일 주간이래요. 채소와 과일만 먹나 봐요. 아무렇게나 배합한 채소, 혼자 먹을 분량의 과일. 일어났을 때 물 230g을 마셔서 대장을 청소하고 이어 비피더스 첨가 요구르트를 먹은 다음 다시 230g의 물이나 신선한 채소 주스를 마신다. 물과 함께 독소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살짝 익힌 채소나 과일, 민들레 뿌리 팅크제 하나를 먹는다. 민들레 뿌리 팅크제가 없다면 쓴맛이 나는 채소를 즙을 내서 한 컵 마신다. 오, 그렇군요. 제한, 소량의 건포도와 함께 배, 사과, 바나나 한 조각을 먹는다. 혹은 계피를 넣고 찐 사과를 먹는다. 다 어렵습니다. 준비하기가.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정신이 흐리거나 과일을 먹은 다음 곧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나면 아보카도 조각을 곁들인 해시 브라운 같은 음식을 아침 식사로 먹는다 이랬는데 아침 식사가 제한한 거는 좀 시키게 사과 정도는 쉬운데 다른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점심 겸 저녁 식사 그랬네요. 점심 겸 저녁 식사입니다. 점저 채소 수프 싱싱한 샐러드와 여러가지 채소 요리를 먹는다. 채소는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쪄서 살짝 튀겨서 구워서 볶아서도 먹을 수 있다. 민들레 뿌리 팅크제나 쓴맛이 나는 채소즙을 함께 마신다. 간식, 요리했거나 요리하지 않은 생채소, 해초, 신선한 과일 또는 말린 과일 필요할 경우에는 쌀떡을 먹는다. 떡. 그래요. 빵은 권하지 않아요. 거의 밀가루를 권하지 않기 때문에 수분, 허브차, 생수 등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마실 것을 하루에 8에서 10잔씩 마신다. 주의사항, 모든 감각을 연체로 식사를 준비한다. 재료를 씻고 자르고 휘저어라. 재료의 냄새, 색, 촉감, 모양에 주의를 기울인다. 식품에 열을 가하고 찌고 끓이고 구울 때 냄새가 어떻게 흩어지고 색깔과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특히 음식을 맛볼 때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한다. 정화기간 중에는 소화가 잘 되고 배설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 많은 음식물을 먹는다. 그 외에도 에너지를 가장 많이 공급해주고 독성이 가장 없는 음식을 먹는다.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면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식품은 푸른 잎이 달린 엽록소가 많은 채소, 영양가 있는 뿌리채소와 해초다.
이런 식품들은 정화기간 중에 중요한 식품군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샐러드만 먹으라는 뜻은 아니다. 정화 중에는 자유롭게 채소를 먹어라. 다만 전분을 함유하고 있는 뿌리채소와 뿌리잎이 달린 채소를 균형있게 섭취해야 한다. 케일, 크레송, 군대, 시래기, 수경채 등 푸른잎이 많은 채소는 엽록소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 잎이 푸르면 푸를수록 더욱 좋다. 이런 채소들에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 축적되어 있는 찌꺼기들을 배설하게 도와준다. 엽록소 역시 내장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피를 맑게 한다. 이외에도 정화에 중요한 기타 식품으로는 미네랄이 풍부한 뿌리채소와 해초가 있다.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과 철분은 우리 몸이 최적의 상태에서 가능하게끔 도와준다. 현대인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음식물에는 미네랄이 매우 드물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영양분을 비타민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정화기간 중에는 뿌리채소와 해초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해야 한다. 이처럼 맛있고 건강에 좋은 채소를 모르고 있었다면 필히 맛봐야 한다. 채소는 무제한으로 먹어도 괜찮지만 과일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달고 즙이 많은 과일은 참으로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 달콤한 기쁨을 완벽하게 거절하라는 뜻은 아니다. 단지 너무 급격하게 몸이 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과일은 빨리 소화되기 때문에 2~30분 사이에 과일은 소화가 된대요. 정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이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정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좋지 않다. 차분히 천천히 정화 과정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독이 너무 빨리 되면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괴롭기도 하다. 독소가 갑자기 빠르게 혈류 속으로 방출되면 두통, 구역질, 근육통, 흥분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반응은 정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것들이지만 정화 초기 단계에서는 그 강도를 조절하는 게 좋다. 몸이 변화된 소화 시간에 적응하도록 말이다. 따라서 과일은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량의 20% 정도만 섭취한다. 얼마만큼이 적절한 양인지 모르겠다면 이 말을 계속 상기하자. 넘치는 것보다는 모자라는 게 낫다. 자, 정화 2단계에는요. 아까 1단계는 채소와 과일 주간이라고 했는데 다시 2단계에 곡물과 견과류 주간이에요. 2단계. 또다시 2일에서 7일 동안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이 먹는 걸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여하튼 자, 어떤 채소와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곡물 무엇일까요? 어떤 채소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아까 읽어드렸죠. 그런 곡물이면 될 것 같은데요. 휘니아인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장이 있었죠. 쌀하고 기장. 어떤 채소와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식물의 씨 또는 나무 열매. 곡물, 식물의 씨와 나무 열매는 따로따로 먹어야 한다. 일어났을 때 물 225g을 마셔 대장을 세척하고. 물의 양이 달라졌네요. 아까는 230g이라고 했더니 물이 5g 줄었어요. 225g을 마셔 대장을 세척하고 리피드스 첨가 요구르트를 마신 다음 다시 물이나 채소 주스 225g을 마신다. 어떤 의미가 있나 본데요. 아침 식사 살짝 데친 채소나 요리한 곡물 또는 과일 하나를 먹고 민들레 뿌리 팅크제를 곁들인 차 한 잔을 마신다. 민들레 뿌리 팅크제가 없다면 쓴맛이 나는 채소를 즙을 내서 한 컵 마신다. 점심 식사 겸 저녁 식사, 곡물 또는 구운 채소, 찐 채소, 채소 스프, 신선한 샐러드를 먹고 민들레 뿌리 팅크제를 곁들인 차나 쓴맛이 나는 채소즙을 함께 마신다.
메뉴에 변화를 주고 식사 시간 즐겁기 위해서 또 다르게 조리해서 먹고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또 전분을 함유한 채소와 곡물을 함께 먹지 말래요. 전분 함유?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전분 있잖아요. 곡물 같이 먹지 말라고요? 좀 어렵겠네요. 사실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도고 상당한 노력이 깃들인 일이죠. 깃들여야 할. 자, 브로콜리, 케일, 표고버섯, 양파를 볶은 요리를 곁들인다 그랬어요. 취침 전에 선택적으로 물 225g을 대장을 세척하고 다시 물 225g을 더 마셔라 그랬는데 취침 전에도 450g의 물을 마셔라 그랬어요. 간식 수분 같아요. 간식과 수분도 2주째 정화 2단계에도 간식 조리한 채소 혹은 생채소, 해초, 쌀떡, 견과류 혹은 나무 열매, 생과일 혹은 말린 과일. 수분은 허브차, 물 등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미적지근한 음료수를 하루에 음료수가 아니라 음료 허브차나 물 등을 음료 8잔에서 10잔 정도 음료수나 음료나 아무튼 주의사항 식사하면서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책을 보지 않는다. 식사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식사가 끝나면 몇 분간 조용히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 그러니까 몸을 정화시키는 과정을 음식물을 드시면서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먹은 음식물을 통해 만족감을 느낀다 그랬어요. 정화 2단계로 들어가면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하루 1, 2회 정도는 곡물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다. 정화 도중 곡물로 된 식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이다. 개인에 따라서 곡물이 훌륭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무공해 곡물이라 해도 탄수화물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자신이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지 알려면 일단 준비 기간 중에 곡물로 실험해 봐야 한다. 쌀밥과 채소 수프 등 곡물과 채소로 된 식사를 준비한다. 그것을 먹은 후 1시간, 2시간, 3시간 후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면밀히 관찰해보라.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더 먹고 싶은가? 기운이 좀 빠지는 듯한가? 아니면 몇 시간 동안이나 강력한 에너지가 샘솟는가? 곡물이 에너지를 공급해준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정화 중에 곡물을 먹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그 어떤 체질 상태도 다르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곡물을 먹었을 때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곧바로 탄수화물을 더 섭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면 정화 중에 곡물 섭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욕망이 생긴다면 완화라는 것은 욕망을 통제하라는 말이죠. 곡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정화를 하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매일 곡물을 조금씩만 먹는다.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곡물을 먹는다. 또는 곡물 단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정화 과정을 채소, 과일 단계와 단백질 단계로만 나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욕망과 싸워서 스스로 욕망을 통제해야 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따뜻하거나 더운 계절에는 곡물을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서늘한 계절에는 곡물이 체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안정감을 준대요. 자,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정화 2단계에서도 씨와 나무 열매 등을 먹으면 좋다. 저자는 해바라기 씨, 호박씨, 참깨, 아몬드, 호두 등을 추천한대요. 그러나 2단계에서도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곡물 식사를 한 지 한참 후에 견과류를 먹는 게 좋다. 따로따로 먹으라는 거예요. 곡물 식사하고 견과류 같이 먹지 말고 따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결합하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단백질은 고기에 많이 들어있고 탄수화물은 곡물이잖아요.
생각할 때 따로 먹으라는 거네.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씨는 또 간식으로 먹거나 아니면 채소와 함께 먹는다. 씨, 견과류 종류. 씨와 나무 열매는 될 수 있는 한 가공되지 않은 자연산을 사는 게 가장 좋다. 볶은 씨와 나무 열매를 할 땐 주의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맛이 좋긴 하지만 되게 질이 낮은 기름으로 볶은 후 소금을 대량으로 쳐서 가공한 식품들이기 때문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가공된 씨앗 하지 맙시다 우리. 만약 그런 것이 너무 먹고 싶다면 직접 볶는 게 낫다. 볶은 씨와 열매는 바삭바삭할 뿐만 아니라 맛이 더 좋고 소화도 더 잘 된다. 씨를 오븐에서 구우려면 오븐을 미리 170도로 데워놓은 다음 빵 굽는 종이 위에 씨를 올려놓은 후 열을 140도로 낮추고 8에서 12분 동안 굽는다. 씨와 열매는 프라이팬에서 볶을 수도 있다. 적당히 달궈진 프라이팬에 씨와 열매를 넣고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나무 스푼으로 휘저으면서 볶는다. 안녕 보리수. 놀이거니 거기 있구나. 자, 여기서 잠깐. 호박씨는 볶을 때 튀어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건이가 응가하고 나왔네요. 약간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 소금, 간장, 다시마나 미역 분말을 첨가할 수도 있다. 아몬드는 물에 흠뻑 담가 놓으면 맛이 더욱 훌륭해진다. 물에 불린 아몬드는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단맛이 증가한다. 일단 소량의 아몬드를 그릇에 담고 물을 붓는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이 스며들도록 한다. 아침이 되면 아몬드를 건져서 냉동실에 넣는다. 발효를 막으려면 하루나 이틀 정도 먹기에 적당한 소량을 물에 담가 놓는다. 많은 사람들이 씨와 열매를 깨물 때 나는 우두둑거리는 소리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씨와 열매를 먹을 때는 그 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손에 들고 먹기 좋은 때문에 자칫하면 끊임없이 집어먹게 된다. 크기도 작고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먹었는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 먹거나 아몬드라면 하루에 15개에서 20개 정도 먹는 게 좋다. 자, 오늘 상당히 길었네요. 가장 길었어요. 건강 관련 일기.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이와 보리수 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와서 책을 읽으면 이렇게 좋아해요. 아이고, 우리 건이 제 밑으로 왔어요. 제 다리 밑으로. 건아. 여러분, 평화롭고 건강한 일요일 되세요. 우리 건이 안녕. 보리수도 안녕. 또 만나요.